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발표드릴 논문은 ICCV 2025년 Dual Rate Dynamic Teacher for Source Free Domain Adaptive Object Detection입니다. 먼저 이번 논문을 이해하기 이전에 도메인 오브젝트 디텍션,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라벨이 있는 소스 도메인에서 라벨이 없는 도메인으로 지식 전이를 할 때 저희는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소스 데이터를 가져올 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Source Free Domain Adaptive Object Detection은 라벨이 없는 소스 도메인에서 라벨이 없는 도메인으로 지식 정리를 하는 겁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소스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이 있고 타겟 도메인 이미지만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태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논문도 이 SFDAOD라고 하는 태스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메인 어댑테이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민 티처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민 티처 방식은 티처가 수도 라벨을 생성하고 스튜던트가 이 라벨을 통해서 학습이 되는, 그리고 이 스튜던트가 학습되는 것을 통해 이 EMA를 통해서 티처가 업데이트가 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한계는 티처의 성능이 계속 저하가 될 수 있습니다. 스튜던트가 학습되지 않았는데 티처가 잘못된 그 스튜던트의 학습에 의해서 잘못된 EMA를 통해 업데이트 되거나, 아니면 잘못된 수도 라벨을 따라가다 티처가 잘못 만든 수도 라벨을 따라가다가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능이 정체되는 이러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 이 논문의 베이스라인이 되는 DRU, 이 DRU는 이 민티처 방식을 업그레이드한 베이스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RU 같은 경우에는 이 좌측이 일반적인 MT 방식, 우측이 DRU 방식인데, 먼저 일반적인 방식에서 X라는 이미지를 Strong, Weak, Augmentation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Weak Augmentation 된 부분을 티처 모델이 예측을 하고, 이 예측된 라벨을 통해서 이 Strong, Weak를 스튜던트 모델이 예측을 하고 이 수도 라벨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DRU 같은 경우는 Strong Augmentation에 만 스튜던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크 어그멘테이션 된 이미지를 스튜던트, 티처 모두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모두 넣어준 이 예측값을 통해서 수도 라벨을 조금 더 잘 만들고, 이거에 대해서 EMA 방식으로 티처를 업데이트 할 때 동적으로 필요할 때만 업데이트하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설명드릴 DDT 논문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DRU를 베이스라인으로 잡았고, 그 부분에서 이 EMA 방식, EMA를 바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EMA 같은 경우는 이 티처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 때 이 모든 파라미터, 티처의 모든 파라미터를 동등하게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DT의 AEMA는 이 티처의 파라미터를 타깃 반응과 안정 본존으로 나누어 업데이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같은 부분은 일반적으로 업데이트한 EMA 방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 중에서 어디 중요도에 따라서 이 아랫부분과 같이 다른 이 A1, A2 다른 방식으로 해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DDT의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이 방식들이 이제 기본적인 MT 방식을 좀 개선한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적응하고자 하는 이 이미지를 이렇게 위크 이미지, 그리고 스트롱 이미지, 이 마스크드 이미지로 이렇게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위크 이미지를 통해 티처 모델이 예측을 합니다. 여기서 생성된 수도 라벨이 있고, 이 위크 이미지를 스튜던트 모델에 예측을 시켜서 수도 라벨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티처가 예측한 라벨과 스튜던트가 예측한 라벨, 이 두 개를 합칩니다. 이거를 가지고 합치는 라벨을 만들고,
이 만들어진 수도 라벨을 통해서 이 스튜던트 이 모델이 직접적으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접적으로 학습이 진행되게 되면 이 학습된 스튜던트를 통해서 이 EMA 방식으로 기존에는 티처가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본 논문에선 AEMA 방식으로 티처가 업데이트 되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티처가 만든 수도 라벨, 스튜던트가 생성한 수도 라벨을 이제 NMS 마지막에 예측을 하고 이제 NMS를 통해서 수도 라벨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합치면 좋은 점이 어떤 점이 있냐? 티처 모델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모델의 예측을 통해서 파라미터가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 아닌 스튜던트의 이 평균적인 내용으로 인해 업데이트가 되어서 좀 더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학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스튜던트 같은 경우는 새로 들어오는 이미지에 따라서 파라미터가 확 바뀌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패턴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합치면 좀 더 안정적인 이 수도 라벨을 생성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된 수도 라벨을 통해 스튜던트는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 티처 같은 경우는 이 EMA 방식으로 기존에 업데이트 되게 되었는데 논문에선 AEMA 티처 파라미터의 업데이트를 동적으로 가져가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동적으로 가져가냐 그거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파라미터 중요도 랭킹을 매깁니다. 이 랭킹은 티처의 예측과 통합 수도 라벨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레디언트 지표입니다. 즉 티처가 예측한 값과 이 통합된 수도 라벨에 대한 값이 차이가 크게 되면 더욱 커질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이 랭킹을 매게 됩니다. 이 랭킹을 맺어서 파라미터의 중요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중요도를 통해서 이 티처 파라미터들에 대한 랭킹이 매겨졌다면 이때 상위에 몇 K% 정도의 파라미터만 타겟 리스폰시브로 나타내고 나머지를 이제 일반적인 스테빌리티 프리저빙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그룹을 다른 스무징 코에피션트, 스무징 계수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 업데이트 속도를 분리하게 됩니다. 이 스무징 코에피션트, 이 스무징 계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계수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 스튜던트는 직접적으로 학습을 하고 티처는 과거 시점의 스튜던트를 모아서 이 업데이트가 되는 방식인데 티처가 얼마나 빠르게 스튜던트의 업데이트 방식을 따라갈 거냐에 대한 그러한 계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MA 방식에서 EMA에서 사용하는 이 계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티처 파라미터를 동적으로 어떤 파라미터들은 천천히 학습하는 것에 따라서 학습을 진행했을 경우 도메인 어댑테이션 경우 소스가 없는 소스 프리 도메인 어댑테이션에서 또 성능을 높게 가져가는 실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 파라미터 분석도 진행하였는데요.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한 파라미터가 업데이트가 결국에는 소수만 이뤄진다 라는 게 이 좌측표를 보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되게 일부분의 파라미터만 업데이트가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파라미터들이 업데이트 되느냐에 따른 실험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백본 중심, 그래서 저수준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도메인 적응이 끝나면 학습이 진행될수록 이제 더 고수준의 인코더 디코더에 대한 학습을 이 파라미터가 업데이트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 AEMA 아까 말씀드린 결국 상위의 몇 퍼센트 이상만 동적으로 가져갈 거냐에 대한 그런 실험도 상위 10% 파라미터만 이제 빠르게 업데이트할 때
적응성과 안정성이 가장 잘 균형을 이뤘다라고 실험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EMA 티처가 예측한 이미지들이 있고 AMA의 티처가 예측한 값, 그리고 스튜던트가 예측한 이 값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기존 EMA에서는 실제 객체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AEMA를 적용했을 경우 티처가 좀 더 안정성이 강화되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그래서 듀얼 레이트 다이나믹 티처를 통해 EMA, 기존 EMA 느린 적응 문제를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이 그냥 EMA가 아니라 AEMA를 사용하여 다른 스무딩 개수를 통해 적응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고 다양한 도메인 오브젝트 디텍션, 도메인 어댑티브 오브젝트 디텍션 벤치마크에서 최신 방법들 대비 소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